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어니스님, 오늘 저희가 한번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동안에 이제 어니님이 주식할 때 주식으로 자산 관리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주식으로 자산 관리하지, 나도 주식으로 자산 관리해 라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니님이 생각하는 주식으로 하는 자산 관리와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방법적인 거, 뭔가 마인드적인 거,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요 주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건 뭐 어떤 거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그게 가능한 건지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말인데, 수익이란 거는 수익률도 있고 수익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익금이 중요하고, 이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로 형성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 채널 조금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자산관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아니라 이 비중에 대해서, 비중이 진짜로 중요하고 비중이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섹터이며,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유용해질 수도 되게 불리해질 수도 있구나,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중에 대한 컨트롤을 잡게 되면은 자산관리가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관리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자산관리가 뭔지가 먼저 이해가 돼야 이 말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산관리라고 함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관리랑 큰 틀에서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산관리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 재물, 돈, 기타 등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정의 재무 관리, 뭐 경제 관리, 뭐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경제력, 이런 거죠. 네, 말 그대로 자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담백하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도 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해서 자산 관리하고 있는데 비중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출발점부터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네, 한번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 빼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길동이 자산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모든 총 자산? 현금 자산이라고 하죠. 뭐 나머지까지는 다 떠나서 현금 자산이 한 1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월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될게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못해서 100% 현금 자산 말고 유동성 자산은 다 넣고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이제 처분하지 못하는 현재 자산은 제외하고 한 1억 정도 있고요. 급여는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통 사람이자 직장을 다니면서 40대의 가장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홍길동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일단 주식이라는 관점 빼볼게요. 자산관리를 할게. 그래서 배우자 한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마음먹고 제대로 자산관리를 할 거야. 근데 나 그러기 위해서 저기 강원도 정선에 좀 다녀올게. 한이는 황당해서 물어요. 아니, 자산관리를 한다는 사람이 왜 강원도 정선에 가? 나 거기 카지노 가서 블랙잭 좀 하고 올게. 그래서 자산관리 좀 해볼게. 어떠세요? 제가 지금 비유를 한 상황 설정이 어떠신가요? 들으시는 분들이. 자산관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도박이죠, 그건. 도박한다는 거를 그냥 자산관리라고 바꿔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도 그건 것 같아요. 자산관리가 되려면은, 관리가 되려면은 도박적인 관점에서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이거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도박은 관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자산관리든 간에 도박적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과 도박을 하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익률 %를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상 원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 못합니다.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해요.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도박적으로 변질될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원한다라면은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좋아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외통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통수예요. 이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서. 딱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러면은 비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될까요? 아니요. 납득이 안 되나요? 네, 저희 영상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대로는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주식을 잘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수익률이 높아야 자산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저게 마이너스 수익률이면 못하는 것일 텐데 수익률을 선택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내 친구 영수는 지금 주식으로 해서 작년에 한 1000% 수익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10배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나도 그런 걸 하고 싶은 건데 걔가 주식으로 도박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죠? 라고 묻는다면? 솔직하게 답변 드리면 그러면은 그렇게 일단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이 영역에서 이 시작점을 제가 설득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제가 설득을 해드리고 싶지만 설득을 하지 못하는 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순간 이게 도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있는지 없는지를 최소한의 판단과 구분을 하려면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찍먹이에요. 찍어 먹어본다. 찍먹입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서는 다시 모든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할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요 이게 도박적 관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바로 이 관점으로 넘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넘어오면 되고요. 이거 제가 조금 설명 부연을 해볼게요.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A가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원인님 아까 현금 자산 뭐 1억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뭐 자산이 이 정도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사람은 현금 자산 3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3억 중에서 내가 주식을 해야지 3억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라고 할 때 수익률에 되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높은 수익률을 낼 거야 라고 해서 주식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레버리지를 뭐 잔뜩 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미수신용 쓰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위험한 주식에 들어가서 테마주 같은 거에 막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3억을 가지고 다 들어가서 내가 고수익의 퍼센트를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니님이 이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뒤 없이 퍼센트만 높이려고 온갖 위험한 거를 내 전재산을 걸고 다 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일부만 가지고 주식을 하죠. 3억 중에서 뭐 500만 원, 뭐 많이 써서 1000만 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1000만 원 해가지고 어디 뭐 좋은 주식에 묻어놓는다던가 뭐 계속 단타를 막 수없이 친다던가 해서 이 퍼센티지를 높여보겠어 라는 생각 정도는 이렇게는 해요. 근데 이게 아까 언니님이 말했던 여보 나 우리 3억 있는 거 중에서 500만 원 갖고 정선 갔다 올게 라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근데 여보 나 3억 가지고 3억 몰빵해서 정선 한번 다녀올게 라고 말할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당연히 그거를 옆에서 보면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주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모습이고, 이 B는 예를 들어 똑같이 3억이 있다 그러면 이 3억으로 이 퍼센테이지를 높이려고 하는 이 욕심은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예 여기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내려놓고 내가 수익금을 만들어 내야겠다, 이걸 키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높은 수익률을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바란 만큼 그 높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참 무서운 현실이고요. 이게 무서우니까는 3억을 가지고 전체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전체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실 3억이라고 했지만 언니님은 또 뭐 집도 빼고 막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 한 채가 있는데 집도 그냥 다 팔아버리고 월세 들어간 다음에 남은 현금 다 해갖고 현금화해서 막 10억으로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이 수익률 막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식으로 자산 관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수익률 높여서 좋아 200% 수익 냈어 라고 하게 되면 2000만 원 수익을 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 나는 리스크 높일 거니까 1000만 원 가지고 3억 중에 1000만 원 가지고 수익률 높은 매매를 해서 200%에서 2000만 원 수익을 만들어 볼게.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만들어졌다라고 쳐볼게요. 200% 수익 냈어요. 정말 잘 된 거죠. 근데 저의 의견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요. 왜냐?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얼마나 꾸준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3억을 정말로 다 활용할 수 있으면서 그냥 꾸준하게 10%씩 수익만 내도 3000씩 수익은 나와요. 확률적으로도 이걸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얘를 만드는 확률보다 조금 임팩트 있는 표현을 드리면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확률 자체가 그냥 압도적으로 높아요.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수익 보는 확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아야 5% 넘어갈까요? 5%도 가할 거예요. 1, 2% 될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건데 가능은 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단일 게임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단일 게임 아닙니다. 한 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산이란 계좌란 전의 실패도 지금의 성공도 쭉 이어집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99번을 실패하고 한 번 이거 성공했었을 때 나머지 99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손실을 봤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정말 임팩트 있는 드라마틱한 수익금을 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잘잘하게 까먹었습니다. 단일 종목으로는 2천만 원 손실을 안 받겠죠. 투자금이 1천만 원이니까. 근데 1천만 원 중에 300만 원, 4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까먹는 거죠. 반복적으로 누적돼서. 왜냐? 까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런 의미에서 카지노랑 비교를 한 거고요. 카지노 자체도 모든 카지노 가는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돈을 잃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하루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돈을 따는 사람들도 존재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통합 확률은 카지노가 플레이어보다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래 할수록 플레이어가 불리하다. 이 간단한 원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가지고는 자산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도박이라 부른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근데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씩 되게 자주 빈번하게 계속 만들던데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이 3억 중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과감한 베팅을 해서 좀 승률이 높아졌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꼭 필요한 거죠. 저는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은 그거 하시는 분들은 구조가 저는 여기서 연결될 것 같아요. 솔직히 3억에서 자산 관리를 해서 3천의 수익을 만들고 수익금 3천에서 1천 띄어서 이 1천은 진짜 100% 손실 다 잃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완전 공격적으로 매매하게 되면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똑같은 얘기죠. 사실 3억 중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남은 2억 9천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받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닌데 나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아닌 걸 봤는데 라고 하더라도 어니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만들어낸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또 베팅을 해서 뭔가 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좀 뒤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지속적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확률적으로 되게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죠. 그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식으로 자산 관리를 한다라는 거에 그렇게 큰 감흥을 못 받는 경우는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 자산이 이렇게 크게 쌓여져 있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좀 기본 자산을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1억까지는 좀 빨리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뭐 지금 한 500만 원밖에 없고 1,0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에 10%면은 그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그거 언제가? 라는 생각에 지금 이 얘기가 합리적으로 들리더라도 내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이거거든요. 투자, 자산관리, 이것을 제가 비유할 때 보통 몸통이 아니라 날개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몸통이 되기는 힘들어요. 투자 자체가 몸통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 아직 자산을 구축하지 못하신 분들은 투자 자체를 바로 몸통으로 만들려고 해요. 다르게 말하면 조금 직언을 드리게 되면은 자신의 소득이나 경제 활동을 높이는 수단으로 투자해서 해결책을 찾거든요. 예를 들면 둘리는 월급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아니면 30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는데,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모아가지고 집도 못 사고 뭣도 못 하고 이걸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월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을 높이고 싶은데 다른 현실적 수단 안에서 월 1,000만 원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래, 투자다. 투자해서 내가 급여 300만 원 받아도 나머지 700만 원을 월 700만 원씩 수익으로 만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만들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상상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되니까 꿈깨라는 이야기보다는 꿈꾸는 거를 막는 게 아니라, 저는 꿈을 꾼다는 거는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월 700을 꾸준하게 벌기 위한 환경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급 300 가지고는 이러한 구조는 절대 안 되냐? 아니에요. 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거죠. 어니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초년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서울에 뭐 10억 넘는 집도 있고 현금도 꽤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각자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산 관리
자산관리로 이제 주식을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이신가요? 뭐 전 재산을 다 꼬라박으라는 얘기인가요? 자산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인풋을 드려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좀 쉬운 단어로 할게요.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을 안 하고서 자산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관리 수단에서는 저축을 동반합니다. 당연히 저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하죠. 그 커지는 금액을 이용해서 시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 시드머니가 돌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시드머니가 원활하게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면서 수익금을 만들어주고, 오로지 저축만이 아니라 저축 플러스 수익금이 같이 모아가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일정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죠. 수익금. 이것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덩어리를 키워가기 위해 각자의 환경에서 만들어가야 된다. 이건 거죠. 하지만 이거를 이미 키워져서 가지고 있는 환경의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키워가야 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 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자산관리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자산관리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은 불리함에서 시작해서 유리함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저는 이제 물어볼 수도 없는 지경인데, 이제 보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식을 이만큼으로 하고 있는데 잘해서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고 싶어요. 자산 증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산 증식 수익률로 내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여기에다가 저축을 하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냥 저축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다른 차이는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수익이냐 아니면은 꿈꾸는 수익이냐.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자산 증식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주식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몇 배씩 불려 나가면서 그것도 빠르게 불려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당연함을 저는 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오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원리는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데 이 차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수익률을 너무 현실적으로 가져가면 자산 증식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축을 또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맞죠. 그게 맞고, 저축만 병행해줘도 그 행동으로 늘어지고 늦어지는 속도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거니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구조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익금이라는 이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커서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낮춰서 했는데도, 예를 들면 뭐 300억이야.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300억이면 10%만 해도 1년에 30억씩 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꼴랑 해봤자 뭐 500만 원일 것 같은데, 그 500만 원 여기다 붙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저축이 의미가 없지만, 저희 같은 이 언더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저희들은 이런 규모의 대규모의 수익금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저축액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저축을 병행하라는 얘기인가요? 그쵸. 초반에 만들어 갈 때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속도,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돈의 압박감에서 탈피하고 싶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수단을 활용을 하는 거죠. 저기에 속도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축이 비중하고 만났을 때 속도값은 합리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되게 그 자본금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결국 자산 관리를 하느냐 아니냐를 뭔가 진단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저축을 하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꼽기는 뭐하고, 이게 어울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현실적인 수익 퍼센트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해당 비중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 퍼센트는 욕심의 절제가 될 것이고, 비중을 컨트롤하는 거는 실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축 행위는 자신의 노력이 되겠죠. 이 3박자가 같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뭐 하나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영역이 투자 영역이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주식에 대한 논의를 하면은 뭐하냐, 나 작년에 뭐 1800% 수익 냈다, 2000% 냈다, 막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저 주식 초보인데 작년 한 해 운이 좋아서 300% 수익 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뭐 장이 좋았고. 그렇게 이제 얘기의 종결점이 수익률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벌어들인 수익률만 말했지만, 저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50%예요 이러면서 물려있는 거 수익률,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높일 것인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플러스는 더 큰 플러스를 만들 것인가, 이 논의로 계속 흘러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주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요 일부분 500만 원을 가지고 정성 카지노 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주식의 고수와 중수와 초보를 나누는 그런 기준점이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벽을 좀 깨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죠. 설명을 해드려 본 거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1000만 원 박아놓고 물렸습니다. 10년을 존버했어요. 그랬더니 10년 뒤에 진짜로 한 200%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은 존버야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10년에 200% 났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체의 자산을 활용해서 10에서 20%를 꾸준히 내는 사람, 또는 진짜 잘하게 되면 20에서 30%를 꾸준히 내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단일 종목 고수익보다는 계좌 전체의 꾸준한 수익을 오랫동안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들로 존재한다는 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200% 말고 좀 더 쓰셔서 한 1000% 가시죠. 1000%, 2000% 막 이러면 또 그 정도 10배, 20배 되면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비교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면 1000만 원, 1000% 갔다 1억 수익 낸 거거든요. 만약에 3억으로 시작한 사람이 자산 관리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10년 동안 이거를 키워가면서 누적 수익을 놓고 보게 되면 1억이 안 될까요? 저는 훨씬 상회할 것 같거든요.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10%만 했어도 한 대충 계산해보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만들 수 있었겠네요. 그죠? 네, 그 이상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비유한 10%는 이게 목표값이냐? 아니에요. 10% 정도는 깔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는 자신이 얼마나 정말로 실력이나 노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수치고, 10% 정도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기본만 하면은 충분히 깔고 갈 수 있는 숫자, 따박따박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수치로 놓고 보게 되면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한 숫자, 현실적인 숫자다,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클럽에 오셔서 주식 생초보가 클럽 하는 대로만 해가지고 이 늘려가려는 저축하고 클럽 하는 대로 매매만 따라 해도 10% 이상은 내더라고요. 그거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따라오신 회원분들이 인증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상 훨씬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내가 얼마나 더 막 타이트하게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올바른 출발선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따라만 해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낮은 기준점을 적용시켜도 여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이 기준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 1000%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단순 산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쉬워 보이지만 이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소화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능력과 본인의 역량이거든요. 내 역량을 기르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때려 넣으면 이게 된다, 이런 저축 열심히 하고 큰 금액으로 하면 그런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기르는 게 먼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수익률 높이는 것도 그럼 역량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소간 굉장히 많이 심판받는, 내 역량과 벗어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서 비현실적이다라고 교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만 이해하고 주식 하시면서 저희 따라오시면 좀 많이 발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여기에 매몰돼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허송세월하고 나중에는 한 5년 10년 지나서 여기로 돌아오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도움 받아가면서 스스로 역량 길러 가시는데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클럽 관련해서는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링크로 안내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